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추석인데 다들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들 행복한 또 남은 올해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도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내일 모레면 또 우리나라 시장이 개장을 하고 이제 미국 시장의 흐름들을 우리가 3일 동안의 미국 시장의 흐름들을 좀 복합적으로 종합을 해보면서, 그리고 또 이제 우리나라 시장과 곁들여서 이 수요일에서 목요일 날 넘어갈 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건 이제 아셔야죠. 뭐가 있어요? 금리 인하 발표가 있잖아요. 금리 인하 발표. 지금 뭐 삼성전자를 좀 공부를 하시면서 막 구글이나 네이버에 삼성전자를 지금 검색을 하시고 그렇게 삼성전자에서 공부하실 게 아니라 오히려 금리 인하에 대해서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다라고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왜 그래야 할까요? 결국에 삼성전자에 대해서 아무리 공부를 해봤자 주가의 흐름은 글로벌 증시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아이러니하죠. 하지만 항상 그래왔듯이 삼성전자는 결국 우리가 글로벌 시장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이런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로 인한 앞으로 단기적인 그리고 중장기적인 흐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 마이너스 2.87%, 64,400원 장 마감을 했었고요. 제가 이 추세가 지금 보시면은 2015년, 2018년부터 기록을 했던 이 추세가 지지를 대략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지금 다섯 번째 해나가고 있는데, 여기가 깨질까 안 깨질까 상당히 좀 고민이 많고 걱정이 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아마 이 추세를 보고 좀 투자를 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그래서 최근에 이 저점이 올 때마다 개인들이 여기서 엄청나게 매수를 많이 했거든요. 자,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한 두 가지 정도의 시나리오를 좀 보고 있는데, 그냥 목요일에 다시 한번 좀 글로벌 시장이 상승을 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반등이 그냥 오는 경우, 혹은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오는 경우가 올 거라 보고 있는데, 조정이 온다라고 하면 정말 깨면 안 되는 선이 어디고 어디를 지지를 할까 우리가 좀 봐야 합니다. 제가 연봉을 좀 보여드려 보자면요, 이게 10년 선인데 10년 동안의 이평선을 보면은 지금까지 대략 2000년대 초반부터 단 한 번도 깨진 적이 없는 선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래도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이 선에 대한 지지는 나올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는 게 맞겠죠. 여기마저 깨지잖아요. 이거는 대한민국 경제 위기라고 해도 위기라고 해도 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는 건데, 그 정도 상황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서 앞으로 매수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해도 괜찮다. 우리가 코로나 때를 보더라도 코로나 때 이렇게 급락이 나오고 나서 주가가 상승이 나왔잖아요. 이 코로나 때도 마이너스 한 30에서 40% 정도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도 이 기울기 자체나 이 코로나 때만큼의 이런 하락폭이 현재 비슷하게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단기적인 상승은 결국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나타낼 거고, 그러면 제가 지금 코로나 때와 비유를 했는데, 그러면 지금부터 상승이 코로나 때와 똑같이 또 이렇게 고점을 높이면서 상승을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저는 또 이건 아니라고 봐요. 왜냐면 상황이 다릅니다. 상황이 너무나 달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거고, 한 가지 좀 우리가 재료 모멘텀으로 볼 때 호재로 보자면 HBM 8단을 이제 AMD나 여러 가지 또 공급을 이제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엔비디아 인증까지도 남았기 때문에 이런 재료들이 또 어디서 어떤 타이밍에 터져 나오느냐가 정말 중요할 것 같고요. 저는 이런 단기적인 상승이 나올 때 이런 재료들이 같이 좀 나오기를 바라기를 좀 기다리고 있는데, 자, 보겠습니다. 일단 나스닥 시장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제가 금리 인하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B컷이냐, 베이비컷이냐, 그리고 현재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한 한국 경제 영향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하거든요.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 교묘하게 우리 목요일장이 개장이 되기 전에 몇 시간 전에 이 금리 인하가 발표가 됩니다. 이게 참 그래서 어려운 것도 있고, 제가 이 금리 인하 발표 그 전까지 미국 시장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미리미리 대가 정보 전달,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끌고 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기에서 볼만한 점들은 이제 이런 거예요. 결국
미국의 정책 금리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5.25에서 5.5% 수준을 약 8회를 연속 동결을 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금리가, 자,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시장 금리가 이번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면 역대급으로 현재 2% 이상 벌어진 이 한국과 미국의 금리 격차가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그래서 1,300원대 머무는 환율이 안정이 되고 외국인 자금 유입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볼 때 과연 이 금리가 베이비컷이 나오든 B컷이 나오든 어떻게 나올 것인가를 우리가 봐야 하는데, 자, 보겠습니다. 만약에 연준이 B컷을 결정하게 된다면 그만큼 미국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뜻인 만큼 우리나라 경제 금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연말 기준 금리가 지금보다 125bp, 그러니까 1.25bp죠. 혹은 100bp, 1포인트 정도로 내릴 것으로 전망이 대다수인 만큼 앞으로 이런 낮은 금리 인하폭을 시사할 경우에 시장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이 고금리가 유지가 되어가면서 2004년도 이렇게 금리 인하를 점진적으로 해나갔었고, 2006년도가 지금과 현재 상황과 정말 비슷하죠. 이때도 약 2년 동안 이렇게 금리 인하를 진행을 했었는데, 이때마다 다우존스 지수가 어떻게 되었느냐? 이렇게 하락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하락이 나와요. 그리고 2018년도에도 마찬가지로 하락이 나옵니다. 자,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수가 급락이 나오면 버틸 수가 없어요. 그쵸? 일단 우리나라 코스닥, 코스피 지수가 같이 동반 하락을 하기 때문에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수 추종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도를 우리가 버틸 수가 없다라는 걸 인지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일단은 이 베이비컷이던 B컷이던 여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 과대 낙폭에 의한 이 단기적인 상승은 무조건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자, 우리가 여기서 가장 고민을 해야 되는 건 여기에서 어떤 고점 신호가 나올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고점 신호에서 우리는 무조건 이 현금화를 준비를 하는 이 비중 조절을 하는 매도 타점을 잡아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앞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진짜 좋은 타이밍은 이 지수 하락으로 인한 저점 매수를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가 결정을 할 거예요. 이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는 내가 현금이 확보가 되어 있느냐, 예수금이 확보가 되어 있느냐가 가장 중요할 거고, 앞으로 여기서 고점 신호에서 이 비중 조절을 하고 그 자금들을 앞으로 나오는 이 저점에서 다시 또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하면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타이밍은 지금이 아니라 이때 이 타이밍이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런 기회가 지금 왔는데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도 어땠어요? 똑같이 그때도 기회 놓치고 내가 이때 매수할 걸 이렇게 후회하신 분들 많잖아요. 지금이 앞으로 저희가 6개월, 1년 사이에 이런 기회가 올 수 있는 장이 온다라는 걸 여러분들 인지를 꼭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과 함께 우리 삼성전자만큼은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제가 이끌어 나갈 거고,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들을 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끌고 갈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삼성전자에 대해서만큼은 시황과 글로벌 시장을 우리가 알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제가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비추어서 앞으로 이런 고점에서의 매도 타점, 그리고 그 저점이 나올 때 다시 또 우리가 잡아나가는 이런 매수 타점들을 저 박프로와 함께 여러분들이 이런 좀 도움을 받고 싶고 좀 같이 해 나가고 싶다라고 하시면요, 010-2011-9671로 저에게 삼성이라고 문자 한 통만 남기시면 되시겠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장중의 매도 타점들 제가 공유를 해드릴 거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시장 브리핑을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커뮤니티를 오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링크도 보여드릴 텐데 제가 문자로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다 알려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결국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이제 우리 미국 시장이 흘러가면서 우리나라 장이 시작이 되기 전에 또 그게 있어요. 해리스와 트럼프가 뭐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우리나라 테마주 쪽으로 지금 수급이 쏠리거든요.
여기에 대한 종목 브리핑을 좀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릴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봐도 괜찮은 종목들을 제가 알려드릴 거니까요. 저에게 또 남은 연휴 기간 저에게 삼성이라고 문자 한 통 주시면 제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이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좀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에게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앞으로 삼성전자 같이 좀 준비를 해 나가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결국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주식시장에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기업의 가치도 정말 중요하겠지만 내가 이 기업의 타점을 어떻게 잡고 또 매도 타점을 어떤 식으로 잡아 나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고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고 가느냐 모르고 가느냐가 우리의 계좌 수익을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내가 아무리 좋은 기업을 찾고 여기에서 매수를 했다 하더라도 내가 타점이 좋지 않으면 우리는 또 말짱 도루묵이죠. 하지만 내가 잡주를 투자를 해도 내가 타점이 좋다라고 하면 또 수익 볼 수 있는 게 바로 주식시장판이라는 거.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경제 흐름과 동일하게 흘러가는 이 삼성전자와 같은 종목들은 오히려 우리가 대응을 하기가 더 쉬워진다라는 걸 인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010-2011-9671로 저에게 삼성이라고 문자 한 통 남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남은 추석 풍성하게 보내시길 바라겠고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